달리는 자전거 백상희 작가입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길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는 곳, 오늘 저는 따뜻한 배움의 공기가 흐르는 학교에 와 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규종을 지나가고 강의실 창가에는 봄비에, 햇살에 많은 따뜻한 자연이 가득 담겨져 있고 그 사이에서 한 편의 동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화 작가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오래 바라보고 또 그 마음을 언어로 다정하게 전달해 주실 분 권하숙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따뜻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주는 곳 데이비드 란치의 리턴 투 더 하트를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권하숙 교수님의 동화 느티나무와 방귀쟁이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외롭고 주눅든 아이가 느티나무와의 만남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권하숙 작가님의 작품들은 황보양선 낭독가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와 방귀쟁이 아이. 노래를 참 좋아했지만 노래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 방귀가 나오는 바람에 친구들 앞에 서는 일이 너무도 두려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웃음거리가 될까봐 자꾸만 교실 뒤로 숨었고 자꾸만 자기 목소리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말 언덕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말을 걸어옵니다.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두려움이 먼저 나와 버렸을 뿐이란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존재 앞에 앉아 조금씩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노래가 좋은데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겁이 나. 느티나무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을 흔들고 잎을 울리며 아이의 숨이 천천히 고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노래는 잘해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입술까지 무사히 도착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야. 그날 이후 아이는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해도 다시 부르면 된다고, 누군가의 웃음보다 자기 마음의 떨림을 더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노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가 되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두려움이 어떤 아이에게는 세상 전체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권하숙 작가님의 이 작품은 그 작은 떨림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바라봐주는 시선이 참 인상적입니다. 작품과 함께 흘러가는 음악, 이명지의 셀리 가든을 듣고 있습니다. My love and I did stand, and on my leaning shoulder she laid her snow white hand. She bid me take life easy as the grass grows on the wings, but I was young and foolish, and now am full of down by the starry gardens, my love and I did meet. She passed the starry gardens with little snow white feet. She bid me take love easy as the rain grows on the
young and foolish, and now am full of tears. 오늘은 너무나 다재다능하신 권하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의 소개를 너무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동화와 동시를 쓰고 있고요. 네. 이 세상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권화숙이라고 합니다. 네네. 함께여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함께해서 따뜻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세명대학교 네. 미디어 콘텐츠 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네.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네. 이제 학부와 대학원에서 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네. 또 다문화 교육, 네. 그리고 문화 콘텐츠 관련 수업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네요, 작가님. 네. 그리고 제가 작가님의 이력을 잠시 봤는데 지금 현재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연극을 하셨는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2월 달, 한 달 동안 제가 쓴 창작희곡 빨간 우체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와 네.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요. 네. 그것을 그 소극장이 개관을 하게 돼서 개관작으로 연극 무대에 한 달 네. 동안 올려서 했고요. 네. 직접 제가 또 그 연극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작품들이 작년에 좀 1년 동안 한 6작품 정도 네. 했었는데 네. 이 작품들이 뭐 예를 들어서 허제비 고블린의 꿈, 네. 또 날개 달린 내 동생 등등. 네. 네,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네. 허제비 고블린의 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사는 지역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네. OT의 별신굿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해서 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 연극 무대에서 네. 같이 하게 된 작품이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 지역의 네. 그런 이야기들을 네. 소재로 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그 연극으로 같이 하고 진짜 있습니다. 교수님,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함께해서 따뜻한 세상이라는 그 문장이 너무나 와닿네요. 그리고 저는 작가님을 보면서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울림이 어떻게 작가님한테 이렇게 다가왔는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함께하는 행복, 그게 그 느낌인가요, 혹시? 네, 따로 또 같이 이런 표현들도 많이 네. 쓰게 되는데, 네. 물론 뭐 우리가 하나하나 네.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네. 만들어가는 것이 네.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작가님이 네. 행복이란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권하숙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네, 어떤 순간에 가장 또렷해지시고 생각이 더 이렇게 네, 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 어떤 그 교수님의 강연을 네.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네. 우리 보통 행복해지자, 네. 좀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그것보다 얼마만큼 행복을 자주 느끼는가, 그 행복의 빈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네. 관심인 것 같아요. 네. 일상에 사람도 그렇고, 네. 피어 있는 꽃, 네. 또, 바람, 이런 함께 호흡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네. 기울이는 순간, 네. 그게 저에겐 행복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따뜻한 행복이네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세명대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시면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다문화 교육, 문화 콘텐츠 기획뿐 아니라 문이나 연극, 음악, 활동까지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길들이 작가님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로 나가고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이것저것, 뭔가, 여러 가지를, 네.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장르는 다르지만, 네, 이게 다 하나로, 네. 아까 말씀드린, 네. 함께여서 행복한, 네. 그런 순간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또 동화를 쓰면서 이 동화 안에 제가 담고 싶은 세상을 담게 되고, 네,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연극으로 네. 또 확장이 되고, 네, 그리고, 그 학생들과 함께 그런 네. 것을 함께 또 나누는 네,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다른 듯, 그 같은 마음들이, 듯? 네, 마음들이 네. 다 하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여러 활동을 하실 때, 특히 작가님이 쓰신 작품을 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상, 뭐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음. 어떻게 마음에 울림으로 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동화를 쓸 때는, 사실 이 동화를 쓰는 작업이 저에게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네. 치유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동화를 쓰고 또 나아가서, 글을 쓰는 이 작업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제가 동화를 쓸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네. 저의 경험입니다. 경험.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또 성장했을 때, 네. 그리고 지금, 물리적인 숫자로 어른이 된, 네. 지금의 저의 네. 경험들 속에서, 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아, 예, 네네. 그리고 네. 좀 타자화해서 제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떤 마음을 넣을 것인가, 그렇게 좀 접근을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들었던 느티나무와 방귀쟁이 아이에는 누군가의 약점을 웃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 같고,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교수님께서 어떤 구상으로 어떤 사건을 떠오르면서 이런 동화를 쓰게 됐는지, 또 어떤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느티나무와 방귀쟁이 아이는, 네. 실제 저의 체험적인 이야기이고, 네. 일종의 성장의 네.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제가 음악 시간을 참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정말로 노래를 같이 이렇게 하면 자꾸 뭔가 네.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좀 네. 방귀를 정말 많이 뀌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음악 선생님께 좀 네. 이해를 받지 못하는 네네.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실화네요. 네, 실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제 마음, 뭔가 좀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그런 마음. 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해 보면 네.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느끼게 되는 아이들의 마음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이야기를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그 작가님의 작품 속에 나오는 아이들이 단순히 뭐 귀엽거나 순수한 존재로만 이렇게 그려졌다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충분히 섬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려는 아이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도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작품에서 나타나는 게 혹시 작가님의 삶의 경험이나 교육 시간이 이 속에 스토리에도 담겨 있었나요?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의 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 그러한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온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이렇게 좀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자신도 모르게 그게 네. 그 내면의 상처, 아픔 이런 걸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동화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네. 그런 마음을 네. 다른 친구들도 네. 또 어린 친구들도 또는 어른들도 네.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러한 마음으로 실제 또 수업을 할 때도 학교에서 네. 학생들과 좀 그런 내면의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아, 네. 동화는 간략한 스토리로 쓸 수 있지만 그 글에는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좋은 동화란 이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과 인생에서 동화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궁금해지고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동화란, 네. 제가 그랬듯이 네. 용기의 언어이자 위로와 치유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른이 된 저에게 네. 정말 진정으로 저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네. 방향을 끌어주는 나침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믿고 싶은 네. 그런 순수함, 네. 또 진정성, 네. 이런 것을 다시 되찾는 네. 나눔의 이야기가 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동화는 어린이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어른이 잊어버린 그런 마음을 다시 데려오는 장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기억과 그리움을 살짝 불러오는 뮤지컬 선율이 담긴 The Fantastic Try to Remember를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Was slow and oh so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grain was y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you were a tender and callow fe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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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no one wept except the w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dreams were kept beside your pillow. Try to remember when life was so tender that love was an ember about to billow. Try to remember, and if you remember, then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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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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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although you know the snow will f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without a hurt. The heart is hollow. Deep in December, it's nice to remember the fire of September that made us mellow. Deep in December, our hearts should remember and follow.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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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llow.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밥상 위의 사랑 쟁탈전입니다. 이 작품은 할아버지 생신상을 둘러싸고 안동 강고등어, 식혜, 국시, 버버리, 찰떡 같은 음식들이 저마다 가장 사랑받는 건 나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동화입니다. 낭송가 황보 양선님의 목소리로 밥상 위에서 벌어진 사랑 쟁탈전을 들어보겠습니다. 밥상 위에 사랑 쟁탈전. 내일은 할아버지의 생신입니다. 부엌은 아침부터 바쁘고 밥상 위에 오를 음식들도 저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간 고등어는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 나야. 안동의 밥상에 내가 빠질 수 없지. 그러자 식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 많고 따뜻한 집에는 늘 달큰한 식혜 한 사발이 있어야 하는 거야. 국시도 젓가락을 들썩이며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 한 그릇의 정성을 가장 오래 품고 있는 건 나지. 그러자 말이 없던 버버리 찰떡도 조용히 입을 엽니다. 사랑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만은 아니야. 오래 씹을수록 깊어지는 마음도 있는 거지. 서로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말하던 밥상 위에서 문득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음식들을 준비하는 손. 한 사람의 입맛을 오래 기억해온 마음,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가족의 표정이었습니다. 밥상 위의 주인공은 어쩌면 한 가지 음식이 아니라 그 밥상을 차려내는 가족의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참 정겨운 스토리입니다. 이 작품은 음식들이 말하는 형식이라 가볍고 재미있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의 생일상을 준비하는 가족의 정성과 지역의 기억까지 함께 품고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은 유독 소리와 맛, 사투리의 정감까지 느껴지는 동화였습니다.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이 동화에 등장하는 강고등어, 식혜, 또 국시, 버버리 찰떡은 사실 제 고향의 특산품이거든요. 아, 네, 고향. 네.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소재를 가지고 좀 동화를 써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이 작품을 또 생일을 맞으신 그 할아버지는 이제 가상의 그렇죠. 인물이지만 네. 저희 아버지를 등장을 좀 시켜서 아버지셨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좀 생일상 위에 예, 올려봤습니다. 실제로 강고등어나 식혜나 뭐 찰떡 또 네. 국시는 늘 자주 먹던 음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정겨운 저에게도 정겹고 네. 또 가족의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네. 음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동화를 읽으면서 음식들이 의인화가 됐다는 방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은 그 밥상 뒤에 숨은 가족사를 읽게 될 것 같고 근데 특별하게 물론 아까도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이 소재를 선택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네. 일단 이 지역의 많은 음식들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네.
또 다른 지역에는 없는 네. 그러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 식혜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만 있는 그런 음식이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겨울에 이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겨울에 양식처럼. 네. 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고등어가 상당히 비싸서 그렇죠. 자주 먹지를 그쵸. 못했어요. 네. 생일 때 이렇게 이제 특별한 음식으로 먹게 되고 아. 그랬고 그 찰떡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찰떡을 만들어 먹었지만 이것이 이제 그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네. 이렇게 좀 상품화된 그런 네. 그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 각각의 음식들이 네. 다 이야기가 스며 있는 것이고 그것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식들이라서 동화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역의 음식과 입맛, 정서 이런 모든 것들이 동화에 지금 담아져 있는데 이런 동화는 한국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듯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지금 외국인들에게 수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 동화를 아주 특별한 의미로 널리 알려주고 싶으시지는 않으신지요? 널리 알리고 싶죠. 저는 그 K컬처가 이 지역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 K컬처가 네. 더 세계로 뻗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쓴 이 동화도 네. 그 지역의 특성이 또 살아있는 만큼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네. 소개를 했습니다. 아. 소개를 해서 네. 또 그 수업 시간이나 외적으로 프로젝트 할 때 네. 또 그 학생들도 함께 참여도? 함께 참여를 네.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 이 작품 외에도 제가 읽었던 작품 중에 콩닥콩닥 발표가 무서워요와 마이가 전학 왔어요 라는 작품을 발표하셨는데 그 작품에 집필을 하게 된 또 동기와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콩닥콩닥 발표가 무서워요는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네. 두렵고 불안한 친구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저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강의를 할 때의 경험, 처음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정말 처음 했을 때 네. 이렇게 제가 배워온 것 또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첫 시간에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런 것이 같이 좀 녹아져 있는 그런 그렇군요. 작품입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네. 발표를 하거나 이런 그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을 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저의 경험과 강의의 경험, 또 학생들의 그런 그 경험들을 모티브로 네. 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마이가 전학 왔어요는 네. 다문화 네. 아이 이야기입니다. 실제 마이는 네. 실존하는 저희 학생이고요. 오. 네. 그래서 전학 왔을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국어도 서툴고 네.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을 네. 처음에는 혼자서 이렇게 겪어 나가다가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함께 또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 네. 유쾌하지만 결국 포근한 마음의 이불 같은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조용한 여백을 주는 엔니어 모리코레의 가브리엘 로베를 듣고 권하숙 작가님의 동화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품을 넘어 권하숙 작가님의 교육관 그리고 동화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쓴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써야 한다고 아이들이 읽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연령이 읽기 쉽게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혹시 어린이 독자를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는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어린이들이 동화를 읽었을 때 네. 우선 공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치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고 교감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작품에 그렇게 1순위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의 주제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표현입니다.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쉽고 친근한 그러한 그 문장의 표현. 네. 이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혹시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중에서 전에 제가 항상 작가님들이 오시면 꼭 질문을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작가님에게 동화란 무엇인가를 좀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동화란 용기의 언어이자 위로와 치유의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좋아하는 19절인데요. 아, 네. 정우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네. 인생에서 동화는 바로 네. 길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한 믿음은 네. 아이들 또 어른의 삶 속에서 네. 절망이 찾아올 때 네. 또 다시 일어서게 하는 조용한 힘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의 말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읽는 힘. 표정은 괜찮아 보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상상력. 아마 그런 것이 교육 현장에서 나오시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동화는 결국 마음을 세심하게 보는 훈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 파란 유치원의 공포입니다. 이 작품은 바닷속 유치원을 배경으로 바다 생물 친구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오염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낭송과 황보 양성님의 목소리로 파란 유치원의 공포를 듣고 다시 작가님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란 유치원의 공포. 파란 유치원에는 아기 돌고래도 있고 나비 고기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비단농어도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고 뛰놀던 바닷속 유치원은 늘 맑고 반짝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하나, 둘 아프기 시작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몸이 무거워지고 전처럼 웃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의 몸속에는 사람들이 버린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조각들이 바다를 떠돌다가 작은 생명들의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무섭고 슬픈 일이었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 질문은 바다에서 사람 쪽으로, 책 속에서 현실 쪽으로 건너옵니다. 한 아이가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자. 우리가 쓰는 것부터 바꾸자. 그냥 지나치지 말고 먼저 줍자. 파란 유치원의 공포는 결국 두려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생프레의 콩세르토 프루 윈부아였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흐르면서도 어딘가 가슴 한쪽을 조용히 건드리는 선율이었는데요. 마치 평화로워 보이는 바다 아래 아직 말해지지 않은 작은 아픔이 숨어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강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오히려 책임과 실천의 이야기로 바뀌어갑니다.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를 전하는 방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을 쓰실 때
환경이라는 주제를 왜 동화로 풀어내려고 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네요. 네,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환경 오염도 심각하고, 예. 그리고 그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본질적으로 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네. 하는 생각을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물과 네. 또 물고기들을 네. 대체로 좋아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친숙하게. 그래서 그 바다를 소재로 해서 네. 함께 네. 이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네. 또 작은 실천, 네. 내 생활 주변에서 네. 작은 실천을 해 나가는 그런 좀 지향점을 같이 동화 속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작품에서 공포를 말하지만 공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 결국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런 점, 작가님께서 혹시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어떤 실천의 메시지가 있으셨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 공포라는 표현이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네, 무섭죠. 네.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근데 그 공포가 네. 결국은 우리가 대상을 여기서 환경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그 공포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꿈 속의 이야기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네. 그 꿈을 통해, 꿈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꿈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혹시 작가님의 이런 다양한 경험과 많은 재능을 세상에 혹시 동화 외에 어떤 자서전으로 출시를 한다면 어떤 느낌으로 표현하고 세상에 나의 이야기를 뭔가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동화를 쓸 때 사실 저는 작은 자서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그렇죠. 이제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자서전이라는 형식으로, 언젠가는 예. 제 이야기를 써보고자,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 자서전은 나를 찾아가는 치유의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의 이런 이야기를 예. 또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동화와 자서전. 네. 매치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혹시 이제 앞으로 남은 계획이 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의 작은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화는 계속 쓸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동화를 지금까지 써온 것, 또 앞으로 쓸 동화를 조금 더 좀 각색을 한다고 하죠. 예. 희곡으로 좀 바꾸어서 예.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좀 작은, 연극,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예. 또 제가 쓴 이 동화의 주제, 이걸 네. 이제 동시해서 좀 노래도 만들어 보고 싶고, 노래까지. 예. 네, 몇 개 만들어 본 게 있긴 한데, 물론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AI에게 좀 부탁을 예. 해서 한 건데, 예. 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예. 좀 자유로운, 네.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고, 네. 아이들과 함께 또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끝으로 가시면서 청취자분들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은 네. 함께하는 행복. 네, 그래서 음. 작은 것을 정말 함께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동화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잊어버린 자기 안의 떨림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장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약한 마음을 웃지 않고 지켜보는 일, 밥상 위에 담긴 사랑을 알아보는 일,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의 아픔을 상상하는 일, 권하숙 작가님의 동화는 그 세 가지를 아주 다정하고도 분명한 언어로 들려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오늘 교수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곡 엘리너 톰리슨의 허쉬 바이 마운틴을 들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심으로 달리다에서는 권하숙 작가님과 함께했고 동화가 건네는 마음의 수업을 만나봤습니다. 어쩌면 좋은 동화란 대단한 해답을 주는 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치고 있던 작은 마음을 다시 보게 하는 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 숨던 아이의 떨림, 정성으로 차려진 밥상 위의 사랑, 그리고 바다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작은 결심까지 오늘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연출 연홍식, 구성 이영선, 진행의 백상희 작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사람의 마음과 한 권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A gentle breeze from Hushabye Mountain softly blows, oh lullaby bay. It fills the sails of boats that are waiting, waiting to sail your worries away. It isn't far to Hushabye Mountain, and your boat waits down by the quay. The winds of night so softly are sighing, soon they will fly your troubles to sea. So close your eyes on Hushabye Mountain, wave goodbye to cares of the day, and watch your boat from Hushabye Mountain sail far away.